그 기출문제 중에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 시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된 원인을 쓰라고 하는 게 25점짜리 문제였거든요. 뭐 충돌 위험, 전도 위험, 추락 발생 위험, 낙하비례 원인, 감전 발생 원인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정리하기 전에 이제 안전목의 규칙에 나오는 건설기계 12절 부분을 먼저 보고 나서 갈게요. 차량계 건설기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타기 항발기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굴착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살짝 훑어보고 나서 이제 저걸 정리하도록 할게요.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처음에 나오는 건 차량계 건설 기계예요. 그 다음에 항타기 항발기고요. 차량계 건설 기계라고 하는 것은 동력원을 사용해서 그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까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 기계로 별표 6의 정한 기계를 말한다. 요거는 따로 요거를 이제 별표 6에 대한 거는 따로 동영상 올릴게요. 그럼 여기 아래에 뭐 대충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두 번째로는 전조등의 설치예요. 차량계 건설 기계에 전조등을 갖춰야 된다. 198조는요, 낙하물 보호 구조예요. 그 운전자한테 그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그 지붕으로 떨어질 경우에 운전자에게 다칠 수가 있으니 그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낙하물 보호 구조를 갖춰야 된다. 그 차량계 건설기계로 예시가 나오는데요. 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는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고 스크래퍼, 흙을 절삭 운반하거나 펴고르는 등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 그레이더, 땅 고르는 기계, 롤러, 집안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로 한정한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 구조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낙하물 보호 구조를 갖춰야 된다. 전도 등의 방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뭐 기사 문제에 단골로 나왔던 부분인데 만약에 그 뭐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요 내용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조등의 방지로 차량계 건설기계 등이 사용할 때 작업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작업할 때에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1번 유도하는 사람 배치, 두 번째 집안의 부동침화 방지, 세 번째 갓길의 붕괴 방지, 네 번째 도로 폭의 유지. 아마 건설안전 기사라든지 보셨던 분들은 실기에서 이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 등의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접촉 방지, 건설 기계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어서 위험해질 수 있으면 그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접촉 방지. 그리고 이제 201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준 건데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고 발판을 사용한다고 하면 충분한 길이 폭 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루와 가설대 역시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를 할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차석 외에 다른 곳에는 절대 탐색하면 안 돼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작업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3조는요. 안전도 준수. 그 기계에 해당되는 구조와 사종상의 안전도 체제 사용 하중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뭐 여러 개 다 적용되는 부분이죠. 적정 하중을 지켜서 해야지만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 용도로만 사용해야지 다른 걸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이런 붐과 암을 올리고 수리 점검 작업을 할 때 갑자기 이게 내려와서 근로자를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부에는 안전 지지대나 안전 블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게 하고 그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라는 사람을 둬서 그 사람이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게끔 하며 그 작업 지휘하는 사람은 안전 지지대와 안전 블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관인 거고요. 2관에서는 이제 항타기 및 항발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거 항타기에 관련된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조립 해체 시 점검 사항을 보면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조립 해체 시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앞에 부분보다는 뒷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냥 읽어 넘어갈게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되는 권상기에 세기장치 또는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 밖에 조립 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 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요 내용도 많이 나오죠.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 해체할 때 점검 사항이에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전체 훑기 위해서 그냥 읽어 내려갈게요. 본체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본체 연결부의 풀림, 손상 유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본체에 부속장치,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부식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 권상장치니까 브레이크 쐐기 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그 다음에 권상용 와이로프,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한 문제죠. 무너짐 방지 조치. 항타기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 조치도 이것도 기사의 실기 문제의 단골 문제였죠. 요것도. 여기서 보면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무너짐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 무너짐 부분은 사실은 안전대책 쓰는 부분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 여기서 핵심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웃트리거랑 받침이에요. 아웃트리거 받침. 근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지 구조물이라고 불러요. 지지 구조물. 자, 아웃트리거 받침인 거죠.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깔판 받침목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미끄러질 우려가 있대요.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요. 그때는 말뚝 쐐기를 사용해서 고정을 시키란 얘기예요. 그럼 1번과 3번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항타기 항발기를 어떤 가설물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가설물의 내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내력을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가 있다면 그게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일, 클램프, 쐐기 등을 사용해서 고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해서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철골 등으로 고정을 시킬 것. 항타기 항발기에는 권상용 와이로프에 이게 사용 금지되는 와이로프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적용을 해요. 그 나오는 와이로프 사용 금지 부분 있잖아요. 달기구 거기 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달비계 부분에서 나오는 와이로프 사용 금지 똑같이 가져와서 쓰게 돼요. 그래서 뭐 꼬인 거라든지 뭐 소선이 끊어진 거라든지 뭐 지름에 감소가 있는다든지 그리고 뭐 늘어난 거, 이음 거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요것도 제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권상용 와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항타기, 항발기, 권상용 와이로프를 사용할 때는 해머가 최저 위치 있을 때 이게 많이 풀려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적어도 이해를 남기고 충분한 길이가 있을 것이래요. 여기가. 그 다음에 권상용 와이로프에 권상 장치 드럼,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할 때는 견고하게 고정을 해서 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권상용 와이로프의 추 해머 등과 연결은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하고, 클립은 한국 산업표준 제품일 것, 규격에 맞는 것일 것. 그리고 항타기, 권상용 와이로프 또는 도르래 등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샤클, 고정철물, 말뚝, 널말뚝 등과 연결시켜야 할 것이 있고요. 항타기 항발기에 그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 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을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타기 항발기에 권상단지 드럼축이 있어요. 드럼축. 그리고 도르래가 있는데 드럼의 축간 거리, 드럼의 축 간의 거리는 요거와 요 축과 여기 촉이죠. 요 사이의 거리는 드럼 폭의 15배 이상으로 돼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드럼 축과 권상단지 첫 번째 도르래,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는 이렇게 거리는 권상장치의 드럼폭 요거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부를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 영상에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탁이나 항발기의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해머의 운동에 의해서 증기호수 또는 공기호수가 해머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공기호수를 해머에 고정시킬 것.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그 다음에 항탁이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드럼에 권상용 와이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로프를 하중에 걸어서는 안 된다. 꼬인 거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꼬인 것. 사업주는 항탁이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세기장치나 역회전 방지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세기장치, 역회전 방지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할 거. 이게 풀려버리면 그 해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탁기를 사용하거나 말뚝, 널말뚝 등을 끌어올릴 때 그 흙 부분이 드럼 도르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끌어올려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송하거나 뭐 가스배관 그 항탁이 할 때 밑에 이제 가스배관 지중 전설로 뭐 기아 공작불 손상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사전 조사를 잘 해야 되겠죠. 있다면 그거를 이전을 설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거나 매달기를 해서 보호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관이 이제 굴착기예요. 굴착기.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사경과 후방 영상 표시 장치를 다르래요. 좌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 영상 표시 장치 등 부착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할 것.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 안전띠를 꼭 채야죠. 여기 운전자가 그 좌석띠를 안 매서 그 사고가 전도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이 깔려서 그 죽는 사망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석 안전띠를 꼭 사용을 할 것. 그리고 굴착기에 키 커플러에 요거를 그 안전피를 체결을 안 해서 요게 빠져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안전피 체결, 키 커플러 버킷 여기에 버킷 브레이커 크램쉘 작업 장치를 장착하거나 교환할 때 꼭 안전핀 등 잠금 장치 체결하고 이걸 확인하래요. 요 안전핀을 꼭 체결을 하라고 하는 거죠. 굴착기를 이제 굴착기가 원래는 땅을 굴착을 하는 건데 그걸로 인양 작업을 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준수해야 할 조치 사항인 거고요. 굴착기의 퀵 커플러 또는 작업 장치에 달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걸. 굴착기일 때. 굴착기 제조사에 정한 전격 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일 것, 달기구의 해지 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조건하에 있는 굴착기를 인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조건이 안 되면 사용할 수 없겠죠. 굴착기를 사용했을 때 인양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은 제조사가 정한 작업 설명서로 인양을 하고 사람을 지정해서 인양 작업을 신호하게 하고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를 하고요. 집안의 침하 우려가 없고 요 부분 항상 나오는 거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전격 하중을 넘지 않을 것.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 작업 시 와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 관한 거는 이전에 앞에 나오는 달기구의 사용에 관련된 그거를 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